안녕하십니까, 임철환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일반적인 책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좌는 주로 좀 가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치 않은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강의는 영어를 하겠습니다. 영어. 이게 영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영어의 중요한 거는 문법과 어휘다. 문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문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과 어휘가 되면은 이건 기초고 나중에 독해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 시험에 맞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경우에 이제 좀 영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기가 쉽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회화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많을 겁니다. 회화. 쉽게 말하면 듣고 말하기 이 부분들을 컴플렉스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화라는 거는 이 말하고 듣기 이거는 이 그냥 생활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생활.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듣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맹률이 낮습니다. 문맹률이 높습니다. 이게 높았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문맹이라는 것은 이게 말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 문맹이 아니고 읽고 쓸 줄 모른다는 것이 문맹입니다. 특히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요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테스트가 대부분이 이쪽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대부분 시험들 그러면 이제 시험 같은 경우 시험을 볼 때 보면은 주로 생활 영어보다는 이렇게 읽고 쓰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쓰기도 이게 채점 이런 게 원활치 않아서 주로 읽기를 많이 합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정답을 알아내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회화로 자꾸 한다는 거는 이게 좀 요즘 모든 제도가 가진 자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틈새가 있습니다. 살아날 틈이 있습니다. 그 틈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지금 문법과 어휘로 튼튼히 쌓아놓고 그 다음에 국어도 좀 충실히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반복하고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말 잘하고 듣기 잘한다 해서 국어 점수가 높게 나온 거 아닙니다. 이 국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회화를 이렇게 선전하면서 토익이 뭐 만점 가까이 900점 이상 이렇게 맞아도 듣고 말할 줄 모른다라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주로 이제 토익과 그다음에 읽기인데 독해 리딩입니다. 리딩과 문법, 어휘 이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익도 마찬가지로 문법과 어휘 실력이 좋으면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듣기는 연습하면 되고 말하기도 이 시험에 적합하게 연습하면 되는데 이 문법과 어휘가 강하면은 충분히 시험에 적합하게
연습해서 교재로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영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살아날 틈이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 틈은 그 성적으로 우리가 그 하는 그런 시험을 시험 시험에 도전해야 한다는 거야. 시험에 도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수능으로 말하면 이 정시를 도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뭐라 하죠? 뭐 좀 가난한 사람들 따로 뽑는 그 전형 그쪽으로 수시를 봤을 때 볼 때도 그 사람들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때도 만약 이렇게 탄탄한 이런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성적을 올려준다면은 대학에도 도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좀 취업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격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고 공무원 시험은 또 학력을 대학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릴 거는 시험으로 뽑는 공무원 그다음에 공기업 시험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물론 공기업은 약간 좀 그 공무원도 보면은 뭐 중간에서 뭐 사회 경력 뭐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공무원은 뭐 사회 경력자들 따로 뭐 이렇게 특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뽑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도전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대학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장래에 이러한 시험을 아예 초등 때부터 준비한다. 중등 때부터 이걸 준비해서 이 시험 과목들에서 중요 과목들 영어, 국어, 한국사 이 부분을 아예 집중적으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 요거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당시 성적보다는 기본기를 쌓아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시험 준비할 때 1, 2년을 집중할 수 있는 기본기를 확실히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 어렸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 이게 기본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숙달시키는 거 이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수학도 마찬가지로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과목입니다. 그러면 수학은 이거 이제 왜 하냐면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지금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 그러면 이게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이런 데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차 시험이 다 국영수 세 과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영수 여기는 들어가게 되면은 국비에다가 상당히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고 다 지급해 줍니다. 책도 주고 모든 걸 주기 때문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노려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물론 그 좀 위험 직군에 속하지만은 세상에 위험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또 이 살만한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그래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면서 또한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무시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으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은 대학원으로 로스쿨을 갈 수 있습니다. 노스쿨을 가게 되면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탁 교육으로 아마 다니기가 이렇게 수월할 겁니다. 이게 월급도 줄 수가 있고 군인의 어떤 특별한 대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노스쿨 졸업하면 뭐가 좋느냐? 그렇다면은 군인에도 군인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군 판사.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진출했을 때 그냥 군인보다는 훨씬 더 좀 전문적이고 좀 더 편안한 아무튼 괜찮은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일반 사회의 검사나 판사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로스쿨 교수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한데 나의 꿈이 이렇게 검사나 판사나 이렇게 뭐 이쪽으로 법률학을 하게 돼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해야 때문에 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강의를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그 가장 오랫동안 변치 않는 책을 하나 선택해서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문장을 선택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되면 탄탄하고 학교에서 병행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것들 듣기나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을 잘 쌓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차별이 지금은 정말 심해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잘하면 모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공부를 못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틈을 못 썼고 동네 사람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대학 가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인정을 해주고 지금은 뭐 유학 가고 영어 잘하면은 대우를 받는 세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대학 뭐 가지 못하고 외국으로 가는 돈 많은 사람들 보고 도피 유학이다 하면서 무시를 했었습니다. 무시. 그리고 뭐 이때 영어 해봐 이거 알아주도 안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꼭 회화는 필요할 때 거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해외에 파견하면 그 업무를 주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비 유학생 막 보내지 않습니까? 외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면 제2국으로 써버리든지 이런 방법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가진 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부각되고 자랑하는 그런 게 됐지만 이런 걸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화면은 이게 이제 육사 정복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목표를 잡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상당히 피곤할 수 있다. 물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다 시련이 있게 되고 그걸 극복해야 될 이 과제와 풍랑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이 마음과 이런 거 모든 것을 정말 그러한 어떤 성취하는 이런 삶으로 또 항상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한 1, 2%좀 더 노력하는 이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나마 아직도 공부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건 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이 기회가 남아 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보면은 이 공무원도 좀 굉장히 옛날보다는 과거보다는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공무원들이 위상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아 가지고 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공사도 공기업도 좋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기를 살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마음과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사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그 정도 살면 지금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의 가진 자의 차별 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신경 쓸 문제지 그런 걸 따지고 그럴 여력을 그렇게 쏟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기 개발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이룬 다음에 사회 정의를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항상 합법적, 그다음에 논리적, 그다음에 사회 조리 있게 말에 조리가 있어야 되시 이런 식으로 방법들 이런 걸 정확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방법을 연구했는 것입니다. 사회에 기여한다. 이거는 바른 생각, 그다음에 이렇게 팩트, 진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치 분야, 그다음에 교육 분야 이런 것에서 이 다양한 분야, 사회 분야에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정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 이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서로 좋은 거 관선징악 선을 행해서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전부터 이렇게 이쪽 분야에 시간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먼저 영어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차후에 또 다른 과목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어휘, 이 문법과 어휘, 이 논리 이거 보면은 사람들 개개인은 참 이 논리도 없고 이상하지만 이 언어의 법칙이라든가 이 어휘 말의 짜임새의 얼마나 이게 법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쓰는 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들 중에도 이렇게 어떤 법칙과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이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 그러한 어떤 지식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말 속에 법과 진리,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 이건 특히 사이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사이비는 주로 종교와 정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서면 그 경제라든가 정치는 이 법하고 밀접하고 있고 거의 뭐 같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법과의 정치 이러듯이 종교도 마찬가지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 보이지 않는 법 보이는 법 정신세계 어떤 이건 정신세계도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보이는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요거는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주관하는 법이고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법은 말로서에서는 말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이비는 사회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전한 어떤 그 의식을 정의를 아는 그러한 노력하는 삶을 이렇게 형성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가난은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이게 오히려 보면 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진입해 가는 축복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걸 축약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포위된 겁니다. 포위.
성, 성 안에 포위된 겁니다. 이게 세속의 이 진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 환란, 이 환란은 환란과 이 시험, 시험은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기회라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네, 그럼 또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